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시 금천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트 진가 보호자 이미길입니다. 제트 진가 보호자 양지아입니다. 얘는 막내 이라원이고요. 어머, 아기 집사도 있네요. 고양이도 만나봐야죠. 마징가, 그리고 제트까지. 혹시 마징가 제트에서 진가 제트인가요? 네네, 맞아요.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아톰이에요. 저희 고양이들도 첫째랑 둘째 다 이름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지어줬어요. 결혼과 동시에 가족으로 맞이한 마징가 제트.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만큼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일단 합사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제트가 엄청 집중하고 사냥놀이를 즐기는 아기 집사와의 관계도 굿! 생후 10개월 된 라온이가 태어나서 처음 사귄 친구 마징가 제트. 아, 애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가랑 제트랑 너무 많이 달라요. 진가는 얌전하고 순한데 제트는 많이 예민해서 이름이 마징가 제트인데 정의의 상징이잖아요. 이름은 정의 용사인데 진가만 정의 용사지 제트는 아니에요. 그럼 제트는 악당인가요? 때마침 제작진에게 다가온 진가와 제트. 확실히 진가는 순하고 살가운데요. 예민하다는 제트는 어떨까요? 와, 꽤나 까칠하네요. 좋다고 막 이렇게 머리 들이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깨물어요. 손길을 거부하다 보니 털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구석구석 뭉친 털을 풀어주려고 종류별로 빗을 구입했지만 마땅히 효과를 보진 못했죠. 빗을 싫어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산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싫어하더라고요. 확인해 볼까요? 이거만 좀만 할게. 조심스레 빗질을 시도하지만 몸에 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제트야, 이리 와봐.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친 보호자가 포기하려는 찰나.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장비 장착 완료. 이 남자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아랫배 빗질 완료. 이어서 등까지 마무리. 수북한 제트의 털. 매번 전쟁입니다. 제트 털이네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진가 털을 뽑을까? 얼떨결에 진가도 빗질 당첨. 정말 얌전하죠? 진가처럼 이 정도만 가만히 있어도. 아 시원하다. 진가와 제트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처음에는 제트를 먼저 펫숍에서 분양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펫숍 그 출신 애기들이 많이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마 했는데 데리고 올 때부터 많이 예민하고 까칠했어요. 진가는 가정 분양인데 진가는 어미 젖을 먹고 뭐 지 형제들끼리 있다가 와서 그런지 제트랑은 전혀 달라요. 애교도 많고 완전 제트랑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한 제트를 돌보는 것도 벅차지만 육아는 더 힘듭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거든요. 다행히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어주는 라원이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낮잠도 재워야 하는데요. 이 와중에 보호자 곁을 맴돌며 방해하는 제트. 이럴 때는 왠지 더 얄미워지죠. 라원이가 잠들면 진가 제트를 챙겨야 합니다. 녀석들도 허기질 테니까요. 곧바로 달려오는 진가. 다 부어진 사료라 신선하네. 녀석도 라원이처럼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다는데요. 자율급식도 척척, 사료도 적당히 남겨둡니다. 진가는 항상 저래요. 밥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맨날 비비고. 그 사료도 막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것도 좋아가지고 잘 먹었다고 비비고 항상 저렇게 인사해요. 진가는. 그나저나 제트는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걸까요? 싱크대로 유유히 걸어오더니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집사가 어디 갔지? 왜 물 먹으려고? 빨리 와서 물 틀라고. 진짜. 이게 자꾸 수도꼭지 틀어줘서 물 먹는 버릇들이면 애들이. 아, 아무래도 목이 마른가 봅니다. 야옹이에요? 물을 틀어주자 목을 축이는데요. 예민한 제트는 진거와 달리 흐르는 물만 마신다고 합니다. 물소리에 라온이가 잠에서 깬 것 같죠? 덕분에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식사 준비 완료. 없달래. 물 아니야? 물부터 줄라 했지. 오늘의 마지막 미션 목욕. 얘 내가 하는 게 싫은가 봐. 뭐지? 이 불안한 느낌은? 오늘은 라원이에 이어 제트까지 목욕을 하는 날인데요.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야. 아니라고. 목욕 후에 말리는 것도 일입니다. 장모종인 제트는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보호자들도 잘 준비를 하는데요. 제트가 얌전히 잘까요? 순간 긴장한 보호자들. 이 밤이 꽤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진가는 취침 모드로 돌입. 제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급작스러운 울음폭탄. 아, 괜찮을까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자 보호자가 나섭니다. 아닌 밤중에 간식 타임. 어쨌든 제트 덕분에 진가도 신이 났습니다. 오, 이 자다가 웬 떡이야?
다시 잠자리에 눕는 보호자. 이제 괜찮겠죠? 애타게 울던 녀석.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 한참을 어슬렁거리더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소변을 보는데요. 머뭇거리다가 식탁 위로 점프.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닌가 봅니다. 정수기 옆에도 흔적을 남기고요. 창문 아래 벽에도 들려주고 냉장고에도 발사! 그리고 녀석이 늘 머물던 창가로 올라갑니다. 아, 슬슬 잡을까? 다음 날 잠에서 깬 보호자가 정신을 추스르고 먼저 밖으로 나가는데요. 매일 아침 라온이가 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밤사이 제트가 남겨놓은 소변 흔적을 치우는 거죠. 여기저기에 조금씩. 오, 꽤나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 지도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뭐냐 이게 다 뭐예요? 제트가 요즘 테러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많이 써요. 가구랑 가전제품. 근데 요즘에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도 그냥 갑자기 덩그러니 쌀 때도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제트의 소변 테러. 하루에 몇 번이나 수도 없이 닦아요, 그냥. 보이면은 계속 닦아서. 거의 매일 닦고 있는 가스레인지 뒤는 요주의 구역. 어젯밤에 테러를 감행한 식탁 위도 깨끗이 치워줍니다. 아이고, 정말 끝이 없네요. 밤에는 너무 많이 울어서 애기도 자다가 깨고 저도 자다가 깨고,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니까 털이 많이 뭉쳐 있어서 그것도 지금 문제고, 또 오줌도 여기저기 많이 싸놔서 그거 애기가 만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너무 힘들어요. 제트가 딱 진가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진 바라진 않고 진가 한 절반 정도만 돼도 정말 좋겠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고부의 히어로 거대 고양이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한테 나눠주세요. 고양이 두 마리가 벌써 마중을 나와 있네. 마중냥이. 얘 이름이 뭐죠? 제트 제트. 진가요. 진가. 네. 제트. 마징가 제트 할 때. 네. 아. 얘는 안녕. 얘는 라온이에요. 라온이. 아 라온이 안녕. 라온이 고양이만 보네요? 고양이 엄청 좋아요. 예비 집사? 네. 몇 개월 됐어요? 10개월. 10개월 됐어요? 안녕. 웃어봐. 왜? 괜찮아. 싫어? 싫다는데? 그래, 거대 고양이는 처음이지? 네, 한번 들어가. 이쪽부터 가볼까요? 아 여기가 그러면은 고양이들 있는 방이에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하나. 얘는 쉴 때. 쉴 때 네. 누가 여기서 주로 쉬어요 그러면? 진가. 진가가 좋아요. 아 제트는 저기 식탁 밑에 케이지 있잖아요. 아, 저기에만? 저 안에서 자요, 낮에는. 주방 창문에도 있고. 어디 주방 창문 쪽에도 있어요 네, 제트가? 네. 제트는 이제 창문이 아니라 제 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트야 왜 내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선생님 가방 한지 얼마 안 된 가방인데 둘이 사이는 괜찮아요 그럼? 네, 사이는 좋아요.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여요, 되게.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문제들 한번 볼까요? 네. 예민한 제트의 털 관리는 쉽지 않았는데요. 아, 저렇게 철에 뭉쳐 있구나. 근데 장모니까 매일 빗질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가 예민해서 지금 발털도 잘 못 깎아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자주 좀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엄청 미끄러지고 있네요. 관절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미끄러지는 게. 좋을 게 없. 그쵸. 각종 빗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죠. 이것만 좀만 할게. 보시면 지금 벌써 빗을 대는 순간부터 꼬리를 지금 이렇게 팔랑팔랑 흔들거든요. 그러고 보니 빗이 가까워질수록 꼬리를 흔들었던 제트. 이미 싫은 거예요. 저 촉감 자체가. 저기서 중단을 해요. 결국 남자 보호자가 나섰는데요. 아, 저런 상황이라고요? 뭐. 항상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하잖아요. 약간 싫어하는지만 보면 나은이한테도. 좀 장난기가 많아서. 고양이들은 덩치가 아무리 크고 나이를 10살 먹어도 정서적인 나이는 3살 어린아이한테 계속 머물러 있어요. 3살 어린아이 다루듯이. 앞으로는 부드럽게 해주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헤어볼인가 보다. 네. 헤어볼은 괜찮은가요? 아, 근데 저에게는 그루밍을 열심히 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결국 일어나시는구나. 저렇게 매번 일어나세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크게 울 때가 있어요. 발정 나면은 와 그렇게 우는 게 많아요. 엄청 커요, 목소리가. 그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서 한 번씩 봐보고. 그리고 그거는 되게 누구를 부르는 소리인데요. 발전기에 나는 소리를 메이팅 콜이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하이톤으로 치는 소리는 보통 주위에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 그게 보호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맞나 봐, 진짜. 응. 가면 조용해지긴 해요. 응. 그리고 가서 맨날 제트야 왜 울어? 이러고서 다시 방에 가면 또 울어요, 뒤에서. 계속 오라는 소리인데요. 결국 부름에 응했던 보호자. 방금 들으셨어요? 내려오면서 내는 소리? 소리요? 끄르륵 끄르륵 소리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돌려줄래? 들었죠? 저는 저 소리가 그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차는 화장실 가서 내는 소리 아니야? 소음과 비할 때 그 소리. 저게 뭐냐면은 트릴링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불렀으니까 나왔어. 나한테 이제 뭐 해주나 보다. 그래서 기대에 차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좀 싸운 거 아니야 저거? 그지? 아 그래요? 방금 싸고. 방금 싼 거예요? 살짝 저렇게? 네, 저렇게 금방 써요, 진짜 순식간에. 아 지금 싼 거. 지금 저건 진짜 싸는 거고. 여기도 싸고. 낮에는 실수 안 해요? 낮에도 해요. 보건대에서도 싸요. 식탁인데 정수기. 정수. 정수기.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왜 저기 저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 올 때부터 저기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새끼 나가지고 이 뒤에서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호기심 있어서 막 올라가기도 시작했어요. 아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나가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작된 제트의 소변 테러. 그리고 녀석의 아지트. 그 너머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나가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창밖의 상황도 좀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작진이 준비한 좀 영상을 좀 봐볼까요? 촘촘하게 밀집된 주거단지. 바로 옆 건물에도 고양이가 살고 있네요. 아이들도 엄청 뛰어다니는구나.
또 저렇게 길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쟤는 한 6, 7개월 되는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새끼 고양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길냥이도 제트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고시테라는 고시테? 너무 좁은데? 예? 완전 자기 몸을 딱 하나만 눕힐 수 있는 공간인 거. 반대편 건물 창가에도 고양이가 보이는데요. 헉, 제트랑 꼭 닮았죠? 제트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제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페르시안 종류로 알고. 예. 나 방금 제트인 줄 알았어, 순간에. 저기가 얘한테는 되게 재밌는 장소. 자극이 되게 많아요. 지나가는 애들 소리, 고양이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 보고.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외부의 아이들, 고양이들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아이들이 소변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에 우는 거는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 관계, 애착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좀 하나씩 정리하고 솔루션 하면은 아이들이 육묘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솔루션 이제 해볼까요? 네. 이제 솔루션 진행할 건데 창문 쪽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좀 체크하고 세트 여기가 지금 거의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백설기처럼 딱 이렇게 백설기 한 판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고 밑에 다니는 아이들 골목도 있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한 건 누가? 제트가 다 제트. 여기다가 다 자기 마킹한 흔적들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스크래칭 하는 것도 아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자기 공간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밖에 한번 어떤 것들이 제트한테 자극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상황 좀 보러 갔다 와볼까요? 네. 확실한 진단을 위해 출동. 여기 이 골목 라인이에요. 이거 완전히 고양이 길에서 사는 애들 이거 캔로드네. 이렇게 올라가서. 봐봐요. 고양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 라인이 고양이 발자국이 있네요. 여기 디디고. 이쪽에도 애들이 있고. 저기 있다. 애 있다. 고양이 있다. 비 맞고 있어. 여기 있는 자극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제트한테는 계속 또 자극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반대편도 확인해 봐야겠죠. 보통 저쪽에서 약간 저기 주로 앉아 있는 고양이 네. 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 거의 보면은 있어요. 근데 약간 시야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고양이 울음소리라던가 아니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라던가 저기 있는 것들도 충분히 제트한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쟤도 분명히 또 대답을 할 거예요. 야 울면 똑같이 뭐 운다던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그 있는 거 알고서 맨날 저기 올라고 울면은 뭐 친구 부르냐 뭐.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또 동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트 같은 경우는 그게 집에다 스프레이하는 거 아니면 그 창 밑에다 집중적으로 이제 마킹하는 스크래칭하는 그런 행동까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밖에서 저희 같이 봤잖아요. 여기 이 창문이 작기는 하지만 이게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막는 솔루션을 하나 먼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제트를 자극하는 외부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가려줍니다. 잡아야지. 거리 조절해서 여기. 언제든 떼어낼 수 있게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 이렇게 시야만 가리는 것만으로도 1차적 자극은 사라지거든요. 오케이. 대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것 때문에 배뇨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올라갈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크래치가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단순하게 갈아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죠.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스크래처 판을 대주면 돼요. 여긴 너무 수직 스크래치 판이 없어요, 집에. 알고 계시죠? 제트의 본능을 해소시켜주는 수직 스크래처 투입. 오잖아요. 관심 많겠죠? 오, 야, 이거 쓸만한데? 진가도 꽤나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제 창틀을 대신할 수직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고부의 에이스답게 착착 완성시키는 야옹신. 올라가서 저거 고정해 주시고 조여 주시겠어요? 어째 좀 어설픈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까지 순식간에 완료. 이거로 돌리면 돼. 세타워를 설치 안 해봤구만!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거 설치해봤죠. 아니야, 우리 캣타워 저거 배달해준 사람이 해줬어. 처음 거 했어. 처음 거. 그래서 여기서 밥 주고 여기서 뭐 간식 먹고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마킹을 한다던가 뭐 스크래칭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와, 꽤 그럴싸하죠? 평상시에 아이가 소변 실수를 어디다 하던가요, 주로? 요 이쪽에 이자리랑 예. 저 가스 위에랑 가스 위에랑 냉장고 옆에랑 네, 정수기 옆에랑 네. 작은 방에 그쪽에도 컴퓨터. 했어요. 아이가 소변 마킹 행위를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얼룩이 어디 있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닦으면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블랙라이트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그럼 불을 끄고 여기는 요 정도 있네. 요 정도? 요 정도? 여기는 열심히 닦으신 것 같은데. 가전제품. 네. 여기는 가전제품을 열심히 닦으셨어. 이쪽 안에 좀 깨끗하게 닦으셨고. 또 어디? 어디? 가스 옆에요. 이쪽에도 약간 자국들이 좀 있어요. 안쪽에. 따라서. 뭐야. 엄청 이쪽.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냄새가 어쩌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집중포화인데 여기가? 여기 다 찐득찐득하게 다 굳어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실성을 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확실하게 이제 얼룩 눈에 놓치는 것들 블랙라이트로 확인하시고 닦고 그 다음에도 또 경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버리자 그냥. 이거 다시 버려야겠다. 다음 솔루션으로 고고! 놀이를 어떻게 제공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냥 밤에 둘이 같이 놀아줬어요. 레이저 흔들어주고 낚싯대 흔들어주고 그리고 그 낮에는 애기가 낚싯대를 엄청 좋아해서 애기한테 쥐어주면은 고양이들이 막 라원이가 그거 역할을 했다. 뭐 교육 같은 것도 해줬어요? 아니요. 보상 같은 거는 놀이하면서 뭐 보상을 줬나요? 없어요. 평소 한번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애기는 그냥 애기한테 손에 쥐어줘. 막 흔들어요 자기가. 아니 본인이 놀아야죠. 그러니까 라온이 한번 줘. 라온아 보여줘 보자. 아니. 아기 집사 라원이의 현란한 손놀림. 아니 애한테 놀이를 맡기니까 이게 노는 건지 애가 노는 건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지금 나야 나. 너 고양이가 나한테 흔드는 거야? 잡았다 이렇게? 아유 잘했어요. 어이 너무 신나 라온아. 헌팅 사냥놀이 막 하고 이팅 막 먹고 그다음 그루밍 막 하고 그다음 자는 거. 제트나 그다음에 진가든 같은 시간대에 같이 놀고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우면은 밤에 좀 약간 일어나서 보호자님을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노는 것도 이 사이클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가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찾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쫓아올 수 있게끔 도망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쫓아오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좀 갖고 놀게끔. 갖고 놀죠.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면 그 다음에 잘했어. 잘했어. 그때 빼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한 번 사이클 놓은 거예요. 이거를 5번에서 10번. 에너지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자극이 외부에 있으니까 소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제일 많이 먹는 시간을 자기 전으로 해주시면 돼요.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사람도? 식곤증이나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많이 먹고 재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한 6시, 7시쯤에 일어나더라도 그때는 좀 먹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서 좀 스스로 또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은 좀 밤에 우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까. 또 하나의 걱정거리, 까칠한 제트의 빗질 거부인데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일상적인데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용. 그죠, 목욕시키는 거. 그 다음에 빗질하는 거, 발톱 깎는 거, 칫솔질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매일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보호자님도 덜 스트레스 받고 고양이도 덜 스트레스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관심을 오래 돌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면 간식만한 게 없죠.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습식을. 녀석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조금씩 친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럴 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빗질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살살 하는 게 좋겠죠? 하라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다음에 아까 발바닥도 싫다고 하면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놀이하고 먹고 그루밍하면 어떻게 된다? 실신한다. 지금 실신했거든요. 저기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네. 자극을 되게 어느 정도냐면 손 좋으시겠어요? 제가 빗질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줘요.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애들은 조금만 깊은 자극에도 금방 싫어할 수 있어요. 실컷 놀아서 그런지 완전히 방전된 제트. 야, 얌전한데요? 이때 얘가 싫어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발털 같은 걸 깎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때 깎아. 이때. 조금만 볼게요. 아이고. 얘는 근데 예민하네. 여기서 포기할 야옹신이 아니죠. 녀석의 젤리를 뒤덮고 있던 털들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보호자는 지금 이 순간이 그저 행복한데요. 제트야, 너 발바닥 귀엽다. 앞으로는 예민하게 굴지 말고 행복한 묘생 보내렴.